안녕하세요. 인생 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 고수! 오늘은 우리나라 유일의 서커스단, 동춘 서커스단의 박세환 단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영광이고 서커스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요. 네.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네. 예. 사실 이 서커스 하면 동춘 서커스단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예. 지금 이 동춘 서커스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된 거죠? 1925년 민족의 문화를 말살한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94년 전통 역사가 있고 네. 또 중요한 건 연중무휴로 계속 쉬지 않고 공연했다는 거. 94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100년이 되는 거고 100년 되죠. 쉬는 날 없이 예. 그때부터 쭉 공연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예, 예. 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유, 고맙습니다. 인생 고수십니다. 예, 예. 정말 대단한데 사실 일제시대부터 서커스단이 생겼다 했잖아요. 네. 그 시절에는 좀 이렇게 즐길 거리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 서커스단이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동춘 서커스가 연극 1시간, 쇼 1시간, 네. 서커스 1시간. 우리나라 대중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했어요. 그 볼거리가 없어요. 극장도 없고 그렇죠. 뭐 예술회관도 없고 영화도 없을 때니까 오로지 서커스 아니면 뭐 볼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했죠. 그 서커스단이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이었군요. 스타죠, 스타. 스타. 그러면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도 단원으로 시작해서 단장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예, 예, 예. 어떤 계기로 서커스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음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배우도 좀 꿈을 가지고, 영화 배우. 네. 가수 꿈도 가지고. 그래서 오로지 공부할 때는 그때가 가장 왕성할 때 이 서커스뿐이었어요. 서커스가 15개 있었어요 그때. 15개요? 예, 그 중에 동춘이 제일 크고 그래서 동춘에 입단을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했죠. 한 너댓 번 만에 입단이 됐는데 그때는 뭐 하늘 별 따기로 입단하기 힘들었어요. 들어올 때 어떤 시험 절차가 어떻게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노래 먼저 하고. 예, 노래하고 이제 대사 쓰는 거 배우고 연기하고. 예, 오디션 봐서 이제 그래 들어왔죠. 노래와 연기를 원래 꿈이 영화 배우셨고 했으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예,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뭐 그때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커스 단원이 됐는데 난 서커스 단원이 될 거야 혹은 나 됐어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그건 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요? 왜냐하면 저희 조부님이 육당 최남선하고 교우하고 굉장히 그 경주가 양반곳이고 향교도시고 네. 굉장히 엄한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란 건 그때 당시 요사이는 뭐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뭐 쟁이라 해가지고 네.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뭐 어떻게 은행에 취직하고 취직하는 걸 좋아해야지. 이런 네. 배우나 예술 계통에는 완전히 뭐 호적 파락하는데 그러니까 저 네. 나왔어요. 그냥 막. 그 입대를 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9, 20살, 한 20살 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서커스는 좀 다른 게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노래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서커스는 좀 묘기를 좀 많이 부리고 예. 이런 서커스를 생각해도 조금 달랐나 봐요. 지금과는 그 분위기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제일 처음에 손님 좀 적을 때 마술해요. 마술. 그 다음에 이제 서커스하고
제가 저녁 같으면 9시 정도 돼 이제 피크 타임에는 심파를 해요. 심파. 심파를. 어머니 울지 마서 가는 길을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막 세상에 빠박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신나는 쇼를 하고. 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온 뭐 캉캉 춤, 차차차 춤 그 무대 직접 하고. 요사이 가장 인기 있는 태양의 서커스가 요새 뭐 뮤지컬 하니 막 섞어 하는데 우리 동춘 서커스는 벌써 50년 전 40년 전부터 이 무대에서 쇼, 서커스, 국악 다 했어요. 아, 저희가 생각하는 건 좀 많이 달랐군요. 네, 정말 그때는 뭐 굉장했어요.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아, 그럼요. 단원만 한 80명 연극 가수팀 또 그 사회 악사가 보통 한 20인조. 그다음 코미디 팀 대단했죠. 그렇군요. 네. 또 사회도 보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 사회는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나요? 그때 당시 사회를 뭐 그 가수를 하나 소개하면 뭐 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가수 김숙희 양입니다. 박수 드려요. 아, 그 동남아는 그 당시 동남아 순회공연 실제로 많이 있었나 봐요.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TV에서만 봤는데 꼭 멘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외국물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서커스를 하셨잖아요. 지금 단장님까지 맡고 계신데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을 것 같고 예.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많죠. 뭐 요사이 말하면 좀 산전, 수전, 공중정, 수중정까지 다 한 사람인데 네. 뭐 가장 그 감명 깊은 건 2003년도 태풍 매미호 때 네. 그 우리가 광양 공연을 했단 말이요. 거기 여수서 올라오는데 이 전 30분 만에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서커스 장이요 여기가요? 예, 뭐 음량 기계 뭐 건물 다 없어졌을 때 그걸 옮겨서 진주에서 공연을 하는데 장비는 없고 그냥 운막극장을 지어놓고 하는데 사람이 줄을 서요. 동춘 서커스 이 태풍 만나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우리가 표를 끊어야 된다. 오. 이게 입장료가 바로 후원금이고 성금이고 기부금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억을 벌어서 현재 이 최신 장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춘 서커스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나도 놀랐어요. 정말 감동받으셨겠어요. 네. 좀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 네. 그동안 해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날라가면 괜찮은데 저 쓰레기를 주지만 태풍이 물에 싹 실어갖고 가. 그러니까요. 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응원이 느껴지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항상 항상 이 동춘 서커스는 내 개인보다 우리나라 범국민적인 단체다. 네. 그래서 입장 요금도 좀 될 수 있으면 저렴하고 가족 동반할 수 있도록 네네. 부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박세환 단장님이 동춘 서커스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서커스 단에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이제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가서 안전 그거 하고 장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들에게 오늘 공연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손님 오면 표 팔고 뭐 안내하고 그러죠. 생사련 준비 잘 했지라? 네, 다 했습니다. 그 할 때 위험하니까 네, 조심해야 돼. 제일 위험한 게 그 생사륜이야. 오토바이는 정말 좋아. 좋아? 네. 그 장비 점검 한번 해보자. 가보자. 야, 이거 뻥켜진데 이거 감아야 되는 거 아이가? 안전하냐? 잘해. 큰일 나. 다치면. 바퀴를 어떻게 타는 거야? 사람 그 막 돌아가면서 밖에서 막 일하고 막 그냥. 그럼 떨어지면 큰일 나지. 이게 우리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저 프로그램이에요. 한 2, 3년 전에 개발된 건데 지금 저 외국 서커스도 이게 메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메인이에요. 마이크 테스트. 95년 역사와 전통의 동춘 서커스
오늘 여러분이 보실 프로그램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잘 연출된 동춘 서커스 94년의 역사, 전통, 자존심을 건 한 편의 공연. 무대 안전관리, 안무, 연출, 기획, 홍보, 이게 전부 내 머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밑에 직원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가르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동천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최고 경영자가 그런 노하우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런 노하우 없는 서커스는 다 없어지고 지금 15개 있다가 지금 하나 남아 있잖아요. 전통 실패 돌리는 거를 공연을 해가지고 실패 돌리는 게 아주 재밌어요. 여러 가지 묘기가 나오죠. 잘하잖아요. 네, 박수를 시작합니다. 공연 잘한 것 같아요. 보통의 석 잘한 건 아니고 항상 뭐 조금 모자르죠. 서커스 옛날에 3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광목 포장을 가지고 응승하게 했지. 그래도 사람 봐요. 꽉 찼잖아. 옛날에 이때 볼거리가 없어요. 동춘 서커스 최고예요. 걱정되고 항상 불안한 거는 동춘 서커스가 없어지면은 문화예술의 한 장르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연극, 뮤지컬, 영화, 국악, 고개, 서커스 하나의 장르가 없어지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공연을 못하지만 또 잘 하진 안 하지만은 학교에서 후계자 계속 나오잖아요. 연극, 영화과, 뭐 국악, 예? 클래식. 근데 서커스는 지금 가르칠 만한 아카데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역시 이게 눈으로 봐야 믿긴다고. 예, 예. 와, 단장님 그리고 우리 단원들이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감동받았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생 고수의 키워드 시간인데요. 박세환 단장님과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코끼리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예. 단장님하고 코끼리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동춘의 그 가장 인기 배우였어요. 코끼리가요? 예, 한 30년 전까지만 인기 배우인데 참 묘기 잘했어요. 오. 두 발로 거꾸로 쓰고 네. 하모니카 불고 참 잘했던 건데 그 지금은 그 박제로 해놨어요. 아. 묻었다가 네. 묻었다가 도저히 생각이 나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파가지고 네. 박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사자, 호랑이 정도 박제하는 기술이 있었지 코끼리 그 4톤, 5톤짜리 박제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돈 많이 주고 데려와가지고 그 박제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모 창고에 이어놨는데 이제 다음에 서커스 박물관 할 때 사용하려고. 아, 하긴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고 하다 보면 정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동물들하고. 아니 그럼요. 그래 저 다른 저 보통 사람은 내가 저 서커스 자주 못 와도 나를 알아봐요. 네. 뭐 바빠서 지나가면 옆에서 깨깨 불러요. 단장님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 가까이 가면 요코 요거 옷을 요래 잡고 말이지. 좋다고 이렇게 네. 우리 뭐 애완견이 그렇게 저 네. 재롱 뜨듯이 그 큰 덩치 그렇게 한다. 그럼 그 코끼리는 아기 때부터 같이 이렇게 키운 코끼리인가요? 아니에요. 뭐 외국 서커스가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공연하고 한국에는 외국 서커스 뭐 90%다 망해요. 그래서 차비가 없어 나가는 걸 내가 샀어요. 또 이렇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예. 그러면 단장님을 제일 좋아했겠네요, 그 코끼리가. 그럼요. 저 코끼리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코끼리 좋아하고 우선 월급 줄라 소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제 그 요사이 가드 선전 하잖아요. 네, 옛날에 네. 가드 선전 할 필요 없고 코끼리 이게 몰고 시내 한 방 싹 돌면 그 시내가 완전 부업이 일어나요. 서커스 왔다고 그렇죠. 또 코끼리가 왔다 그럼 큰 서커스가 온 거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군요. 저도 코끼리가 연기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그래요. 또 이렇게 해서 보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박제해서 이제 박물관에 해놓으신다는 거죠. 예, 지금은 동물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네. 힘들어요. 이제.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서커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시고 하는데 중간에 잠시 그만둔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은 이제 그 영화 배우 네. 스타가 되기로 하고 가수가 되기로 왔는데 요사이는 그 매니저가 있고 기획사들이 뒤에 밀어주고 이제 그 잘하면 끌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가 돈 없으면 못했어요. 춤추는 건 말 타는 연습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제작비 좀 대줘야 되고 이래야 그 배우에 출세나. 그래 네. 돈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가서 돈 벌려고 나갔죠. 꿈을 위해서. 네, 예. 근데 이제 돈 벌러 나갔는데 다행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벌었냐면은 네. 무대에서 사회 보고 연극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가면은 상술이 몸에 빨리 남보다 대화 잘 돼요. 네. 비즈니스 잘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인물도 좋으시니까 아이고. 더 잘 예, 예. 됐겠죠. 예, 예. 그래서 돈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방송도 다시 하는 거예요? 돈을 모을 이제 한참 잘 있는데 네. 이 동춘 서커스가 그 저 인천서 태풍에 망했어요. 아이고 태풍이 문제네요. 계속. 이거 천막 극장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타기 때문에 힘든 나라예요. 공연하기. 그래서 동춘 서커스가 팔라고 내놨어요. 네. 그래 마침 그 돈 있는 거 보니까네 요사이 같으면 그때 당시에 그 저 잠실 아파트
사는 가격이 내한테 있었고 네. 잠실 아파트 세 채 값이 동춘 서커스 값이야. 동물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3분의 1 주고 외상 사가지고 동춘 서커스 인수했죠. 인수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악을 조명을 해도 동춘 서커스를 지나가야 되고 네. 연극, 영화를 조명을 해도 그 뿌리를 팔면 동춘 서커스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대중문화 예술의 딱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그 힘들더라도 이걸 없애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예, 또 예, 하셨군요. 예, 예. 근데 정말 상술이 좋으셨나 봐요. 아파트 한 채 값을 나가서 그 몇 년 동안 일해서 벌으신 거예요? 한 4, 5년 만에 빚 다 갚았죠. 와. 이 공연 흥행 사업이 그래요. 잘 되면은 뭐 한 달에도 몇 억 벌 수 있고 네. 잘 못하면은 뭐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특히 더 그랬어요. 요거 나가서 서커스 나가서 버신 거는 얼마 만에 그 아파트 한 채 값을 버신 거예요? 한 5년 됐죠. 5년.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배우가 되기 위해서 또 이 서커스단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네. 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예, 그런데 그 영화 네. 배우 되려고 배웠는데 그 서커스를 사보니까 서커스 인생이 되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예. 다음 키워드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굉장히 뭐 저 분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돈통이에요. 예. 돈통이 왜 돈통이 키워드에 올랐죠? 우리 집에 옛날에는 입구에서 표를 끊고 표를 거기 담고 또 현금이 많아서 현금도 거기 담았어요. 네. 이 참나무로 만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한 4, 50kg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도망 못 가게 무거운데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00만 명이 동춘 서커스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액수가 얼마예요? 여러 수백억이래요. 그런 돈통이 지금도 내가 보관하고 있죠. 지금도요. 예. 지금도 돈통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사용 안 하죠. 요 사이는 뭐 네. 인터넷 시대니까 해가지고 간단 표가 나오고 네네. 그때는 이제 표를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줘가지고 이만큼 쌓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커스 박물관 만들려면 거기에 진열하려고 보관하고 있어요. 창고에서. 이 코끼리에 이어서 돈통도 이제 박물관에 예. 그쵸, 이 추억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돈 역사죠. 받고 티켓 주고 이런 역사가 함께한 정말 그렇군요. 인생고수 박세원 단장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예전부터 정말 단원부터 시작해서 단장까지 오랜 시간 함께했는데 지금 그때부터 같이 했던 혹시 인원도 있긴 있나요? 한두 명이 있어요. 아직 같이 예, 그때 예. 시작할 때부터 거의 같이 했던 예. 단원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태풍이 온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네. 안전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노하우가 또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런 분이 있어야만이 야 태풍 볼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서로 네.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서커스단 단원은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겨울에는 40명, 35명에 40명. 네. 이제 본격적인 시즌은 4월 달 되면 한 70명 돼요. 그 이제 1팀, 2팀 나누어서 이제 교대로 계속 일요일날 사회 공연하면 니 두 분, 이쪽 팀 두 분 이렇게 연속하죠. 예전에 단장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굉장히 스타 등용문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서커스에. 예. 요즘은 좀 사람들이 이 서커스를 바라보는 관심도 이런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서커스를 예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요. 네. 하는데 워낙이 배우는 게 힘들어요. 이거는 말이지 최소한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17, 15살 때 전성기고 네. 25살 때 은퇴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취직하고 요새 건설회사 가면 돈 많이 벌어요. 그 취직해 다행인데 우리 국내에선 서커스 아카데미가 없어가지고 네. 후계자 양성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침체 상태죠. 그렇군요. 단장님 혹시 우리나라 서커스 사실 예전보다 많이 좀 작아졌잖아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화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서커스예요. 네.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미국도 그죠? 그럼 우리 또 서커스 상설극장이 있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녁에 네.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서커스와 우리 풍물, 그다음 강강수 원래 부채춤을 섞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솔직한 이야기로 위에 계신 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아는 건 옛날에 어려웠던 서커스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발전된 서커스를 모르고 관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지 그걸 몰라요. 언젠가는 뭐 좋은 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단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은 빠른 시간 내에 서커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서울, 변두리나 경기도에 외국 관광객들이 오기 좋은 곳에 서커스 관광극장을 만들어서 네. 그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갖다 소개하는 그런 서커스 극장, 극장, 예, 그거 하나 만들고 싶고 그다음 박물관, 박물관. 예,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합니다. 정말 이 서커스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 서커스단이 또 없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셨고 예. 정말 이 많은 이 서커스와 관련된 단장님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데미도 잘 되고 서커스도 잘 돼서 이 서커스라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다음 시간 또 다른 인생 고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